지금 주신문에서 나온 얘기 중에 그 여인형 방첩사령관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먼저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증인이라고 치겠습니다. 예, 증인께서는 12월 3일 그 22시 30분에서 22시 40분경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셨고요. 이때 여인형이 그 증인께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 그리고 여러 사람의 체포를 위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러 사람의 체포를 위한 위치 확인 관련해서 그 증인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람이 누구신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었고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있었고 그리고 법사위원장 하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있었고 그리고 판사도 한 명 있었고 하여튼 오래돼서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15명 정도 나중에 추가로 전화 와가지고 한동훈 당시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도 추가라 그래서 그분 기억도 있습니다. 예, 그럼 증인께서 지금 기억하시는 바로는 이재명, 우원식, 정청래 그리고 판사가 있었고 한동훈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증인께서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실 때는 추가적으로 박찬대, 김명수, 권순일도 언급하셨는데 그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동현 판사도 언급을 하셨죠. 그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판사 성함이 기억이 안 나서 그분 판사라고 제가 지칭했던 게 그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 증인께서는 12월 3일 23시 59분경에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 담당관 조정관 윤승영으로부터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지원 및 국회에 보낼 체포조를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보고를 받으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 위 보고 당시에 윤승영 그 수사기획 조정관이 증인께 방첩사가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윤승영으로부터 방첩사가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그때 검찰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한동훈은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이던 한동훈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9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92항도 생략하겠습니다. 93항입니다. 증인은 그 검찰 조사 당시에 증인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여인형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 추적 이야기를 들었고 요청을 받았고 이후 여인형이 한동훈 추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3시 59분경 윤승영으로부터 한동훈 체포조 5명 지원 요청이라는 보고를 받고는 5명이 한동훈 1명을 체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셨는데 그 내용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윤승영 국장이 증인께 방첩사 요청 사항을 보고하기 전인 12월 3일 23시 52분경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이 방첩사 구민의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함께 움직일 경찰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구민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에 의하면 이현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자신에게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서 이재명 한동훈입니다. 라고 답을 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을 한 바 있는데요. 증인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방첩사하고 우리 그 국가수사본부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컨택하는지를 몰랐고 나중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던 겁니다. 예. 그러면 구민의 진술대로면 95번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럼 96항입니다. 증인께서는 윤승영 수사기획 조정관에게
방첩사가 요청한 대로 그대로 지원해주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지시하셨습니까? 보고를 하길래 윤승현 국장이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수사요원 방첩사에서 수사요원 100명을 보내달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한테는 안보수사요원이라던데. 그러니까 윤승현 국장이 저한테는 수사요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일단 준비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체포조 한동훈 체포조 관련해서 5명 한다 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것도 준비만 하세요. 이렇게 제가 했고 그랬더니 윤승현 국장이 영등포 형사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뭐 이렇게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증인 말씀은 윤승영의 보고를 받고는 윤승영이 말하는 내용을 준비만 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윤승영은 검찰 조사 당시에 증인께 방첩사 체포조를 지원할 형사 5명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리고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사들로 지원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증인께서 예 보내주세요라고 승인을 하였고 사복 입혀 보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이 윤승영으로부터 한동훈 체포조 5명 요청 보고를 받고 사복을 입혀 보내라 또는 형사 조끼를 입히지 않도록 해라 이런 지시를 하시고 승인을 하셨던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전혀 하시고 다른 게 그 맥락을 보시면 그 앞에 제가 대통령께서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시해가지고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도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안 하고 요즘 애들 말로 씹었는데 그거 다른 기관에서 체포하는데 제가 가서 협조해 주라 이렇게 지시할 이유는 만무하죠. 만약에 제가 거기에 협조할 마음이 있으면 그 협조하는 거는 그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거고 1차적으로 서울청 이야기해서 국회에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부터 체포하라고 그 명백한 불법에 체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1차적으로 저한테 직접 지시받은 내용을 이행을 안 하면서 만약에 이게 이건 가정입니다만은 그 나중에 계엄이 성공을 해서 대통령께서 평가를 하실 때 내가 직접 전화한 거에 대해서는 이행 안 하고 다른 기관에서 도와줬으면 그거 공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기관이 가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돌아올 공은 없고 과만 있는데 제가 그걸 지시할 이유가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 당연히 저는 같은 맥락으로 이게 체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대통령의 직접 체포 지시도 거부한 이유는 체포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수사와 관련된 행위 대상이 있어야 되고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두 가지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체포하는 거는 저는 그것은 아무리 계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제가 이런 거부를 했는데 방첩사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 형사는 당연히 사복입니다. 형사를 출동하는데 사복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지시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형사들의 복장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집회 시위 현장에서 현장에 형사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동원하는 경우에는 집시법에 의하면 경찰이 제복을 입거나 경찰이 표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회 현장에 동원되는 형사들은 당연히 그 형사 조끼를 입습니다. 이것도 상식이기 때문에 그거 출동할 때 형사들한테 야 조끼 입어라 이야기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출동차에 배치되어 있는 장비를 배치하고 갑니다. 이거는 상식인데 이거는 서장도 아니고 경찰서장도 아니고 서울경찰청장도 아니고 경찰청장이 사복을 입어라. 그 조끼 입지 마라. 형사조끼 입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윤 국장이 제가 준비만 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그러니까 영등포 형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등포 형사로 준비를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23시 59분이라는 시간이 바로 1분 뒤에 00시에 전국 주의부 화상회의를 소집해 놓고 지금 바로 옆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바로 나가서 윤 국장도 참석을 해야 되고 저도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길게 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증인 말씀 잘 들었고 그 증인께서 말씀하신 보고 이후에 그 12월 4일 00시 1분경에 윤승영 국장이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에게 전화를 해서 지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기 영등포 경찰서 형사들이 그 명단을 방첩사에 넘겼고 실제 출동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증인께서 이제 준비만 하고 출동은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왜 그 출동을 하게 된 것인지 저도 아십니까? 그 부분이 의문인데 저도 나중에 수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한테 보고한 시점이 23시 59분입니다. 윤 국장이. 그리고 그 한 건 보고 이외에는 체포자와 관련한 보고가 일절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조사를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체포자와 관련된 그 일이 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이전에 벌써 실무진들 간에 내용이 벌써 그 협조가 있었고 또 국가수사본부에서 저한테 보고하기 이전에 벌써 서울청에 자기들 임의로 판단해서 서울청 광역수사단 인력으로 파견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서 명단 작성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도 추가로 저한테 윤 국장이 보고한 5명 이외에 추가 인력을 그 방첩사에 지원하는 문제도 저한테 보고 없이 다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한테 이 정도 행위들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 없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솔직히 좀 괘씸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국회 통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서울청장한테 직접 건의도 받고 또 이렇게 제가 계엄사령관한테 지시도 받아서 직접 전달을 하고 그건 제가 필요한 거는 제가 직접 하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는 건데 이 방첩사와 관련된 체포조 구성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 굉장히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의무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저한테 보고한 그 딱 두 팩트 이외에 이루어진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조금 할 말이 조금 많습니다. 예,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체포조 관련된 거는 사실 저희 건하고도 약간 좀 쟁점이 좀 떨어져서 예.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이 됐으면 예, 그다음 알겠습니다. 질문으로 좀 정리하시고 넘어가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